한국은 그저 중국을 베낀 도둑질 잘하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오히려 전 세계에 부는 한류 열풍이 부러워 중국이 한국 문화를 훔치려는 것 아닌가요?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인 학생을 참교육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교수는 어떤 연유로 중국인 학생에게 뼈 때리는 충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앤더슨 교수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 왔죠. 저의 동아시아 고대사 강의는 매 학기 인기 과목으로 꼽혔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이번 학기 첫 수업날 저는 늘 그렇듯 강의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학생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앞줄에 앉은 지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첫 수업부터 열정적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이 느껴졌죠. 반면 교실 중앙에 앉은 리웨이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학생인데 약간은 거만해 보이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그의 자세에서 중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동아시아 고대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 동아시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탐구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될 텐데 이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답니다.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갖추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그때 리웨이가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사실 중국의 역사 아닌가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리웨이 좋은 질문이에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적 귀속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다양한 역사적 증거와 해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웨이가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교수님,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에요. 중국의 고대 문헌들 예를 들어 삼국지나 구당서, 신당서 같은 역사서에는 이들 국가가 중국의 번속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웨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더 나아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한복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복의 기본 형태는 중국 한나라 때의 의복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연예인들과 웨이보 인플루언서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의 눈빛이 더욱 열정적으로 빛났어요.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채소 발효식품은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심지어 아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도 중국어 아이러랑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리웨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전통문화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만의 특색이 더해졌겠지만 그 근원은 중국 문화에 있지 않을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한국은 중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많은 트렌드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된 것들이에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국 문화는 역사적으로나 현재로나 중국 문화의 한 갈래로 볼 수 있겠죠. 리웨이의 주장이 끝나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웨이의 말을 듣고 있던 지수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이라고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독립된 국가였어요.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와 정체성은 중국과는 분명히 달랐죠. 한복, 김치, 아리랑 같은 전통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에서 발전해온 고유한 것들이에요. 그걸 마치 훔친 것이라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수는 리웨이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리웨이, 그런 주장들을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그런 내용의 출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리웨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중국 역사 채널들이 이런 정보를 다루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죠. 꼭 전문적인 역사 서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실들은 널리 알려져 있어요. 지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연구나 공신력 있는 역사 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인터넷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리웨이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답변했습니다. 물론 인터넷 정보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여러 개의 역사 교과서나 공식 문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다만 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웨이의 말에 동의하는 듯했고 다른 학생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리웨이의 주장을 들은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잠깐만요, 리웨이, 당신이 말한 내용들은 모두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특히 인터넷을 통한 해외 여론 조성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이두만 봐도 알 수 있죠. 바이두에는 한국 문화, 음식, 의복 등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됐다고만 쓰여 있어요. 심지어 한국 문화를 검색하면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나 하위문화라고 나오기도 해요. 지수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말을 이어갔죠. 이게 단순한 문화적 오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침략입니다. 중국의 댓글 부대 우마오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하버드 대학교 정량사회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규모가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들은 시진핑의 온라인 호위무사로 불리며 중국 우월주의를 강조하고 다른 나라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홍보업체들이 한국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216곳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친중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화 침략입니다. 리웨이가 말을 하려 했지만 지수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의 문화 공정은 동북 공정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차이나머니를 무기로 기업들을 압박해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게 만들고 있어요. 만약 이에 불응하면 온라인상에서 대규모 공격을 받게 되죠. 2021년엔 이런 활동들이 중국 공산당의 은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어요.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침공과 정보 왜곡은 매우 위험하죠. 이런 플랫폼들은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무의식 중에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강력해졌어요. 게임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런 왜곡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즐기는 게임 속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정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지수는 리웨이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웨이, 당신이 말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왜곡된 정보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공부할 때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매우 위험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교실 전체를 둘러보았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에요. 만약 우리가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미래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지수는 이렇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판적 사고를 갖추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답니다.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향하고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진실을 찾아나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버드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아닐까요? 지수의 열정적인 연설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리웨이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죠. 이 순간 저는 이 논쟁이 단순한 역사 해석의 차이를 넘어 현대 사회의 정보 전쟁과
문화 갈등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강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찬 가운데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리웨이와 지수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토론을 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접하고 그 과정에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제가 이 논쟁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먼저 리웨이 학생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역사는 단순히 한 국가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제입니다. 리웨이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당신이 언급한 삼국지나 구당서, 신당서 같은 역사서들은 중국의 시각에서 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역사학자는 다양한 사료를 비교 분석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편협한 역사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어요.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첫째, 편협한 역사가는 국제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요. 한 국가가 자국의 역사만을 절대적 진실로 여기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은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역사 갈등이 바로 그 예죠. 둘째, 이는 학문적 발전을 저해합니다. 역사학은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해석을 통해 발전합니다. 만약 기존의 주장만 고수한다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없겠죠. 셋째,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해칩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자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세계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답니다. 지수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편협한 역사관은 학문적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 문화 정책, 그리고 국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비판적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을 접했을 때 그것의 출처는 무엇인지, 어떤 증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다른 해석은 없는지 항상 질문해야 해요. 특히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며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은 우리에게 매우 값진 교훈을 주었어요.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이며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 보였고 리웨이와 지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역사의 복잡성과 그것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의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죠. 일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리웨이의 모습이었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답니다. 평소에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반면 지수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어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도감과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수는 리웨이를 향해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앞을 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약간의 동정심마저 느껴졌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까지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해 각자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오늘 수업에 대해 토론하며 나갔고 또 다른 학생들은 저에게 추가 질문을 하러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리웨이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주변으로 점점 빈자리가 늘어났지만 그는 고개를 들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의 손에 쥐어진 펜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답니다. 지수는 가방을 챙기며 리웨이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승리감과 동정심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리웨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리웨이 괜찮은 거야? 리웨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으나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죠. 나는 리웨이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젓고 있었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리웨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넌 그저 내가 배운 대로 말한 거니까. 리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난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믿었어. 우리 역사가 가장 위대하고 우리 문화가 다른 모든 문화의 근원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지수와 리웨이는 서로 더 넓은 시각을 갖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악수를 나누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제가 다가가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보여준 열정과 성찰에 감사드려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게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점을 깨달은 것 같아 기쁘네요. 리웨이와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새로운 결의와 기대감이 어려 있었죠. 강의실을 나서며 세 사람은 모두 이날의 수업이 단순한 역사 강의를 넘어 그들의 삶과 세계관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이날의 토론은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어요. 지수와 리웨이의 토론을 보면서 역사의 관점이 다른 두 사람이 화해하는 과정에는 왜곡된 진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역사와 문화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서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앤더슨 교수의 사연 어떠셨나요?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앤더슨 교수의 모습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